인도 유럽어족의 수많은 친족 언어들은 관리가 비슷해 서로 배울 때 고생이 덜하다. 그런데요, 에덴 언어는 노아 때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큰 변화 없이 그 존귀한 언어는 역단에 의해서 극동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한민족의 음성 언어로 계속되었다. 이것은 한국어로서는 실로 큰 영예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 한국어는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세계어였다. 한국어는 에덴과 최초 인류 가계로부터 내려온 지선 최초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인은 언어까지 구별된 하나의 성민이다. 성경 연구들에 의해서 언어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스바냐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세상에 순수한 언어를 되살리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순수한 언어는 분명히 하나님의 에덴에서 인류에게 주셨던 언어다. 근대에 한국에 이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언어 기원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어는 존귀함이 가득 담긴 언어이다. 후세에 세종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언어의 흐름이 그렇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바벨탑 건설 시대의 남은 자 역단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홍수 후에 홍수 생존자들은 아라라산에서 해서 신할 평지로 가서 바벨탑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신할 평지는 아라라스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홍수 생존자들은 남쪽이 아니라 먼저 동쪽 지역으로 이동했고, 바로 그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역이동해서 가던 중에서 신할 평지로 나갔던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이동할 때 그들은 신할 땅에서 그걸 발견해서 거기서 살게 됐다. 홍수 생존자들이 처음으로 이동했던 그 동쪽 지역은 오늘의 가스피의 남동쪽이란 북동부에 위치한 미슈하드에서 곧 메사에서 신할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역단은 서부로 갔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벨렉은 서쪽으로 갔고 역단과 그의 아들들은 동쪽으로 갔다. 벨렉과 역단은 메사에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벨렉 계통의 선민인 유대인은 서부 히브리 민족이요, 아시아에서 거주하는 역단 계통 선민은 한국인은 동부 히브리 민족이다. 한민족도 히브리 민족이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함께 히브리 민족이다. 조상 아브라함 일행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건너서 정착했고, 후에 그 후손들이 나일강 요르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간 민족이라면 한민족은 강이르고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건너온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히브리 민족인 것이다. 흔히들 한국인과 유대인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국인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J를 코리아로 거쳐서 사람들은 Q로 부르기도 한다. 이제 이 두 민족은 아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멀리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도 같은 점이 많은가? 한국인과 유대인은 한 조상 에벨로부터 갈라진 형제적 속이기 때문이다. 현선 에벨의 첫 아들 벨렉의 후손이 유대 민족이요, 둘째 아들 역단이 우리 배달 민족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인과의 쌍둥이처럼 닮은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마도 벨렉과 역단은 쌍둥이인지도 모른다.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다 한 아담을 통해서 왔지만
또 갈라지고 하면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선민 의식에서 이 영적인 이 갈래를 봤을 때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냐, 사람 마귀에 경배하냐, 이 큰 차이로 갈려지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나는 수년 전에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35가지를, 이것은 이제 같은 이제 민족으로 봐서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은 두 민족 사이의 닮은거리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한 조상 에벨로부터 갈라진 족속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고 완성이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바를 꼭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민수기 23장. 따라서 성령께서는 한 민족이 또 하나의 성민이라는 계시를 이제 열방에 드러내고자 하신다. 특히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덮여져 있던 이 귀중한 진리를 당사자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코리아야 뛰어나라. 에덴에서 시작된 세상 최초의 언어다. 한국어는 대홍수 이후에 생존자들은 아라랏 산지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바벨론으로 간 것은 아니었고, 그들은 먼저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카스피의 남안을 따라서 동부의 메사까지 동진을 했고, 그들은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화의 평지를 만났다. 그러나 욕단에 가기는 당시 서부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고, 그들은 메사에서 서울에 가는 무리들과 분리되어 스바를 향해서 갔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당연히 인종적으로 일찍 고립되었고, 한국어 또한 독립적이면서 가장 오래된 언어일 수밖에 없다. 학자들은 한국어가 다른 언어보다도 더 오랜 기원을 가진 언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성경상의 기원이 역단인 한국인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한 것이다.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분명치 않고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진 독특한 언어라는 사실은 한민족의 기원이 역단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성경은 모든 우리가 처음에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 이 언어는 분명히 홍수 이전에 쓰던 언어로 노아에 의해서 홍수 이후 세계로 전해졌으며, 바빌론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기까지 최소한 300년 동안 이 세상에 계속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다. 단 하나의 이유는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에서 흩어지게 한 것이었다. 창세기 11장.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바벨론과 분리되어서 살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문제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바벨론 집단에서 분리되어서 동명으로서의 이주 경로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노아가 가르친 언어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단 그리고 그 함께한 다른 족장들은 바벨론 서열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에덴 최초의 인류 가게로부터 내려온 이 지상 최초의 언어를 존속시켰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다. 다른 언어와 친족 관계가 분명치 않고, 한국어는 어떤 조어에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 최초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울이 어떤 말이고 그 뜻은 무엇인지. 서울이라는 말은 서볼 시는 오늘 이렇게 시발 서울, 현재 서울에 이라는 말, 서울이라는 말의 시작은 시볼이었다. 스시 새롭다. 발에서 출발된 말이니, 말 역시 새로운 땅,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밝고 새로운 땅이 바로 서울은 세발 나라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시적인 지명 세팔은 또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기도 하다. 시발, 서울, 세팔 이렇게 바뀐 것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기 때문이다. 신리아의 상가인 저용과
이는 무예 양주동 시발 불계로 읽어나간다. 그래서 동경을 시발로 읽은 것인데, 동경을 양주동은 여기서 동경은 신라의 서울을 경주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의 시작은 시발이었다는 풀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의 국호 서울어벌로 읽을 수 있겠고, 서울어벌 또 시발 한 표기라고 할 때 그것들이 오늘의 서울이라는 말의 원료임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자세히 살펴본 바처럼 서울이라는 말의 어원이 시발이었다. 시벌, 벌판, 시골의 변화를 보면은 서골, 시골 여기서 서울, 시, 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강, 옛말이 이 뜻이 따라서 시골은 세벌, 즉 새로운 땅이라는 말이다. 시골, 그것이 지방, 향천 등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말의 어원이 시발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역단의 목적지 세팔은 최종적으로 동방의 서울을 예시한 것이기도 하다. 세팔의 원형이 시발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또 하나의 서민인 역단의 후손이 극동의 한국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수도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명사는 보통 명사도 되기 때문에 수도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도 시발은 여전히 서울로 간주된다. 이렇게 한국인이 역단 계열의 서민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와 함께 일반 계시도 가르쳐주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또 하나의 서민 역단의 후손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누구인가? 그 존귀한 백성을 걸어 극동의 한국인이다. 역단의 목적지가 세팔은 한국 한민족의 역사의 고향 시발, 세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발은 서울의 원이기도 하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동방 학회대에 감춰두신 또 하나의 서민이다. 이러한 계시가 수천 년 동안에 자신들만 독보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고 했던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선민주의, 마치 이신청의 교리가 근거가 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성경에 항상 있었으나 이 귀한 계시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상실된 진리 회복으로서 사장되었던 진리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천손민족으로 벨렉 계열 유대인과 또 흑단 계열 한국인 두 겹에 의해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한 진리가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오랜 세월 동안 덮여져 있다가 이 마지막 때에 재발견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받은 백성은 유대민족 하나뿐이라는 그 생각 편견은 깨어져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한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종종 선포해왔는데 이 말은 단지 한국 기도인들이 스스로 자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하나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저희의 백성을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한국교회를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기록된 계시 성경은 세민족 가운데서 두 계열의 선민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계열의 선민 창세기 10장 21절 벨렉 계열의 선민 창세기 11장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진리는 있다. 이처럼 성경의 동방의 선민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동방학계대에 또 하나의 선민이 존재하는 계시는 엄연히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친히 섭리하신다는 신앙이다. 섭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가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당신의 주권과 사랑과 지혜와 권능과 공의로 계속하여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섭리라는 용어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다. 그처럼
성경에 동방의 선민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동방의 제2의 선민일 수 있는 신앙도 성경적인 신앙이다. 성경적인 신앙이다. 자, 한국인의 선조인 동이족은 고대 알타이가 또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에 넓게 펴져 살면서 극동으로 이주해왔다. 우리 한민족은 그 정신적인 고향을 북방 특히 백두산과 바이칼 호에 있다. 이렇게 해서 시발 역단으로 이어져서 온 것이다. 시베리아 바이칼호에 도달한 고대 한민족 동이족, 저 베링 해협을 건너가서 알래스카 에스코모족이요 저쪽으로 더 진행한 이들이 캐나다와 미국의 북미 인디언 원주민의 조상이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의 체격이나 피부색, 머리카락, 색, 언등이 뿐 아니라 언어, 생활 까지도 입증이 된다. 북미 인디언의 말과 우리말이 1인치 완전히 같다. 북미 인디언의 말이 우리말 1인칭 대명사가 우리 한국어 나, 너희, 나이아가라 라는 말은 한국말의 내가람의 변화이다. 내 사천. 사실 나이아가라는 네 강이 합하여 폭포를 이루고 있고, 우리말의 가람은 강을 의미한다. 그 밖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면서도 연구가 참 이렇게 깊이 되셨네요. 한국인의 선조인 셈의 형성 역단의 가게는 고대 알타이 섬과 바이칼 호수 주변의 시베리아에 넓게 퍼져 살면서 극동으로 이주해왔다. 이렇게 보는군요. 우리 민족은 흰옷을 승상해서 일상복은 물론이고 상복으로도 흰옷이 널리, 성경의 흰옷은 하늘 백성의 표시. 역단의 후손은 처음 세대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아주 먼 아시아 동쪽으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역단의 후손은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은닉에 두신 또 하나의 서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발과 시비리, 시베리아는 만주벌판이 연장된 땅으로서 만주와 같은 땅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배달 결의의 역사의 고향이다. 따라서 그곳은 우리 땅 이름이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토박이 말로 시비리, 바로 세벌의 변음이다. 우리 한글의 홀소리가 굴러감에 따라서 그렇게 소리가 난 것이다. 그리고 시비리, 비리, 벌의 의미 갖는 우리말이다. 벌, 화, 정, 불, 반, 디, 여, 원, 기, 불이, 달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이다. 이 말인데, 시비리는 시, 세자에다가 비리는 벌의 조 구절 갖는 세벌과 같은 뜻의 말이다. 즉 시베리아의 가장 오래된 옛 이름이 한국어 시비리이다. 이 토박이 말을 우리는 잊고 있으나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서는 시베리아 명사 시비리로 풀이해 놓았다. 시비리가 시베리아로 불려지게 된 것은 고려가 망한 후에 방치되던 시비리를 16세기에 러시아가 불법 강정하면서부터다. 러시아가 동침한 이후에 시비리는 그 신비한 모습을 서기서에 드러내는데, 시비리를 강침한 러시아 사람들도 그 땅을 옛부터 부르던 이름 그대로 시비리라고 불렀다. 그것을 영국인들이 듣고 마치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른 것처럼 시베리아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 시베리아로 세계에 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년 이전까지는 시베리아는 말은 지구상에 없었다. 오직 한국어 시비리가 있었을 뿐이다. 시베리아는 한국어 시비리에서 유래한 영어식 지명일 뿐이다. 오늘날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16세기 러시아가 우랄 산맥을 넘어 동방으로 침략해 오기 전까지 그 땅은 러시아에 인연이 전혀 없는 땅이었다. 당군이로 시베리아는
만주와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결의 땅이다. 다만 1300여 년 전에 한족의 강침에 의해 고구려가 망하면서 우리 민족과 나뉜 만주 땅이 오늘날에도 한족에게 무단 강점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 400여 년 전에 러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시베리아도 강점이 되었다. 만주와 시베리아는 빼앗긴 땅이 아니다. 강침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된 코리아의 영토다. 민족 발상지인 이 땅은 결의 힘이 왕성하게 축적되던 날에 당연히 한족과 러시아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시발 분단된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시발 유전 형질의 측면에서 이 점은 명확하다. 이 홍교 박사는 당뇨 연구에서 가정에서 우리 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 세포의 이 에너지 것이 사람의 유전 형질로 결정이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형질은 대대로 유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북방인들은 A, C, D, G, Y, Z형 등이 많고, 남방에는 B, F, M형 등이 많다고 한다. 이 박사는 한국인들의 70%는 이 북방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남방계는 약 30%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발산, 태백산, 한발산, 백두산을 본고장으로 하여 남북만주로부터 현재 전국의 산동성 전체, 하북성, 발해연, 하남성, 동남, 강서성, 서부, 안희성, 호북성, 동쪽, 모퉁이와 요동반도 및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뻗어나가 살았던 것이다. 바로 그들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배달 동이결의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이다. 그들로부터 아시아 동쪽 세발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혈통 역단의 후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역단계일의 선민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메사에서 초월하여 동방의 새 땅을 찾아 대장정을 시작한 역단의 가게는 마침내 극동아시아의 수발까지 도달했다. 아시아 동쪽의 세발에 도착한 역단 족속은 먼 동쪽으로 이주한 그들의 총수가 몇 명인지 인수를 세워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공동체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세팔은 소를 세다는 의미다. 이것은 동방의 새 땅 수발에 집결한 역단과 13명 아들의 역단 총수를 세워보았을 것임을 암시한다. 아마도 그들의 인구조사에서 역단의 가계가 그들의 총수를 세워본 장소가 수발이다. 역단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역단과 함께 모두 극동아시아로 왔다. 도중에 이탈하여 아시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다. 시발은 서울이다. 역단 한발